여러분 안녕하세요. 4.7 재보궐선거 민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패배한 그 자체보다도 그 패배한 내용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 여권으로서는 뼈아픈 패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냥 어떤 박빙의 승부를 벌이다가 패배했다면은 그래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새롭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좀 상황이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큰 그야말로 해이를 맞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응하는 어떤 향후의 조치도 그 버금갈 정도의 큰 폭의 어떤 변화, 쇄신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 봐서는 과연 이렇게 큰 폭의 변화와 쇄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청와대 개편이라든지 이 당의 지도 체제가 어떤 인물들로 어떻게 포진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두고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이 패배가 왜 여권의 뼈아픈가, 왜 내용상으로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표차가 너무 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8.32%, 부산 같은 경우는 28%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표차로 패배했다라는 것이 일단은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뼈 아픈, 이게 한 자릿수 뭐라고 두 자릿수 한 자릿수에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자릿수의 패배, 그리고 지난번에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마지막 시점 정도에 그때 한 15% 남짓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좀 좁혀져서, 예를 들면 뭐 한 8%, 이 정도 격차로 패배했다. 그러면 어쨌든 꾸준히 그 어떤 결집력 이런 것들을 나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그 당시 나왔던 여론조사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차이가 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그 캠페인 과정 자체가 상대 후보에 대한 이 의혹 제기, 이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쏟음으로써 그 자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큰 표차로 결과가 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제가 내용이 좋지 않다, 패배의 내용이 여권에 정말 뼈아프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서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모든 구에서 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패배를 했습니다. 한 곳에서도 이긴 구가 없습니다. 가장 표차가 적은 구가,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표차가 가장 적은 구가 강북구인데, 여기에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몇 표 정도 뒤졌을 것 같습니까? 가장 표차가 적은 구거든요. 8,876표입니다. 가장 표차가 적은 구가 이 정도면 굉장히 표차가 나름 좀 큰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표차가 적은 곳에 이 표가 8,876표 차입니다. 모든 구에서 패배했고, 이런 부분들도 두 번째로 제가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서울의 모든 동, 행정동, 이 424개입니다. 행정동을 전부 다 분석해 보면 행정동 424개 중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긴 것은 단 5군데에 불과합니다. 419곳을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승리한 그 5곳 중에서 또 4곳은 그 표차가 3%포인트 표차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해서 박영선 후보가 3% 안에서 이긴 곳이 5곳 중에 4곳이라는 거죠. 굉장히 박빙이었다는 겁니다. 그곳도. 이런 부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다. 뿌리가 어느 것, 이 지역,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했던 강북,
뭐 구로, 금천 이런 쪽 포함해서 이 강북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런 거에서 구에서 전부 다 졌고 동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이긴 곳이 5곳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민심의 어떤 이반 현상, 이것이 어디까지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른바 민주당의 집토끼 이탈 현상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이 지난 총선 때의 득표율, 민주당의 득표율, 뭐 정의당까지도 포함을 한 것입니다. 열린민주당도 포함을 한 이 득표율과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의 득표율,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한 8.6%포인트 정도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이 총선 때보다 내려갔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5.7%포인트가 총선 때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층, 이 이른바 집토끼에서도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른바 세대별로 봐서 20대의 이탈 현상입니다. 이 사전투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20대 남자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도 40.9%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물론 20대 여성들은 박영선 후보를 더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44%를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으니까 박영선 후보가 5위에 있긴 한데 20대 여성의 경우에도 표 차이가 뭐 4% 남짓밖에 안 납니다. 이 젊은 세대 20대의 여권으로부터의 이반, 이 부분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그러한 젠더의 문제라든지 집값 상승에 따른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에서만 오세훈 후보를 앞섰습니다. 세대별로 뭐 분석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40대의 경우에도 박영선 후보가 51.3%, 오세훈 후보는 45.8%, 한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대 여성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40대에도 과거에 거의 이 전폭적인 지지를 여권에 보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상당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측면, 이런 부분들이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단순히 여권이 패배했다, 뭐 이렇게 거기에서 오는 충격을 넘어서서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여권으로서는 단순히 충격 이상의 정말로 내년 대선을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모든 전략, 로드맵 자체를 새로 짜야 되는, 그야말로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